그 새 집을 산 지 안에 기존에 있던 집을 팔면은 네. 이게 중과세가 안 돼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세무사님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10년 연초부터 우리가 만난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 관련돼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세금에 꽂힌 양도소득세. 이번에 비과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이 돼요. 아주 양도 차익이 크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이제 45%까지 세율을 부담하실 수 있게 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다주택자라 그래도 기존에 있던 집들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에 한 채만 남았다. 그럼 그 집을 팔 때 바로 팔더라도 이제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집을 모두 팔아서 1주택만 남았다. 그러면 그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2년을 다시 산정합니다. 바로 팔았을 때 비과세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국세청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새로 내면서 작년 말자로 다른 주택을 다 팔고 1주택만 남으신 분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에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규정을 적용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열어주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자에 1주택이신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에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이 바뀐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비과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분양권도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네. 분양권이 10개가 있다. 10개. 네. 그래도 이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일반 세율로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 취득할 땐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겠네요. 비과세 요건,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그렇죠. 작년 말까지 취득이 이미 완료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분양권이 새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분양권은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올해 새로 취득한 분양권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적용해주는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고요. 네. 1세대 1주택자한테 주는 특례 장특 공제율이 있습니다. 일반 장특 공제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고 30%까지 주거든요. 30%. 네, 근데 특례는 최고 80%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 특례 장특 공제율을 잘 받으시면은 내가 고가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 특례 장특 공제율을 받는 요건도 조금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주택이 있다. 거주 2년에 대해서 8%죠. 네. 그리고 보유 10년은 40%, 48%. 숫자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네. 결론은 거주하고 보유를 동시에 했을 때 최대 80%까지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양도 차익이 좀 크고 네.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주를 좀 오래 해야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단기 매매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기존에는 1년 내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40% 세율을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6월 1일 이후에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파시면 1년 이내에 파시면은 70%, 70%. 40%에서 70%로 와. 지방세까지 하면 77%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1년이 지나면 기존에는 일반 세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에도 60%로 세율을 매겨요. 와. 지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도 네. 단기 세율이 올랐지만 분양권도 단기 세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해 6월 1일 이후에 파시는 분양권부터는 지역 상관없습니다. 지역 상관없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 아니에요? 비조정 대상 지역도 상관없고요. 1년 내에 70%. 똑같네요, 아까랑. 네, 주택조합원 주권이랑 똑같아졌어요. 와.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기간 제한 없이 60%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분양권의 일반 세율이 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분양권 상태로 팔게 되면 무조건 60%는 내셔야 된다.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바뀐다면서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바뀌는데요. 현행은 지금 2주택자는 10% 중과세고요. 네. 3주택 이상자부터 20% 중과세거든요. 네. 그런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10%씩 인상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세금도 좀 바뀝니다. 기존에는 팔게 됐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도 내지만 네. 추가 세율이라 그래서 10%를 더 냈거든요. 네네. 양도 차익의 10% 네. 정도를. 그런데 이 추가 세율이 올해 양도하는 것부터는 20%로 인상이 돼요. 1월 1일부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가 아닌 20%의 추가 세율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가 세율의 적용 대상이 작년까지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이 추가 세율 적용 대상이 신규로 포함돼서 이제 분양권을 팔 때도 법인세 외에 20% 추가 세율을 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양도세에서 다주택자가 네. 조정 대상 지역 집을 팔면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새 집을 샀어요. 네. 그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에 있던 집을 팔면은 네. 이게 중과세가 안 돼요. 중과 배제 주택이 된다고요? 네. 와. 근데 무턱대고 나는 2주택이니까 무조건 중과세가 적용이 되겠지 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홈택스 같은 데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존에 중과세로 신고를 하셨다고 해도 변경 청구라는 걸 통해서 다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빨리 경정 청구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맞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와. 이제 6월 1일이 세금에선 가장 중요한데 또 바뀌는 거 있나요? 6월 1일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 그러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라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흔히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서 이제 보유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6월 1일 기준이에요. 올 한 해의 재산세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세율이 많이 그렇죠. 늘어난 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용 중과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2020년까지 세율은 0.6에서 3.2%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1.2에서 6.0으로 늘어납니다. 2배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공시가격, 또 오르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세율 이 부분이 다 같이 인상이 되니까요. 2배보다 훨씬 많은 올해 종부세는 정말 굉장히 다주택자들한테 힘든 종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오랫동안 1주택자를 보유했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1세대 1주택자가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면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었어요. 60세 이상이면 10%, 그리고 65세에서 70세 사이는 20%, 70세 이상은 30%. 그래서 이거를 각각 더해서 최고 70%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이에 따른 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이제 10%씩 인상을 해서 최대 올해부터는 이제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공제율을 올려줬습니다. 올해 또 이 세액공제 관련해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공동명의자도 이 세액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와, 이렇게 새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주어지던 그 6억 원의 공제액이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이 공제액이 전혀 없어졌어요. 법인은 이제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처럼 집이 있으면 무조건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로 바뀐 거죠. 또 세율 자체도 개인이 내는 최고 세율을 그냥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6%요? 그렇죠. 조정 지역이 2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6%가 되는 거죠.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또 붙어요. 또 붙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와. 6%가 아니라 7.2%를 낸다. 굉장히 부담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죠. 7.2%라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네, 와. 맞습니다. 2021년도 청약 시장은 정말 핫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기업 다니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해진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10년 만에 지금 사전 청약 제도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ITV에서만 알려드리는데요.